네, 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의 일부를 살펴봤어요. 네,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네, 다양한 바이너리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트리에서의 검색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저 역시도 학부생 때 이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떤 트리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가 어떤 트리는 졸업할 때쯤에야 비로소 이해가 된 그런 트리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한 번 이해하면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는데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들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내용을 코드로 구현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슈도 코드를 찾아보고 아니면 이미 구현된 코드들을 찾아보고 그 코드가 구현되는 것들을 한번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쉽게 코드를 보면서 이해가 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설명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코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른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가급적이면은 네, 한번 찾아보시고 소스 코드도 보시고 유튜브에서 설명된 영상들도 보시면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검색에서 레코드와 키의 역할을 구분한다. 네, 그래서 레코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키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생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제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학번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혹은 뭐 주소 이런 것들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검색에 사용하는 그 키값 키워드들을 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진 검색 트리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하는지 그 작업의 원리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의 균형이 작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을 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sorting된 즉 정렬된 값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트리가 만들어지면서 worst case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지만 최악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것과 B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B 트리나 바이너리 트리 기반의 다양한 또 다른 트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트리들 그리고 2차원적인 검색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키 검색 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일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고 부르고 바이너리 서칭 트리는 각 노드는 키 값을 하나씩만 갖게 되고 각 노드의 키 값은 모두 다르다는 기준 하에 일부 트리들 중에서는 키 값이 같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한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키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 동명이인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 값이 같은 경우도 처리할 수 있는 트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여기에서는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는 네, 키 값은 유니크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상위 레벨의 노트 노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각 노드는 최대 두 개의 자식인 left child와 right child 두 개를 갖는다. 그 다음에 임의의 노드의 키 값은 자신의 왼쪽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는 커야 하고 자식의 오른쪽 자식의 키 값보다는 크다. 뭐 어떤 페런츠가 있으면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이 값을 알면 여기를 보고 얘보다 작으면 이쪽을 찾으러 가면 되고 얘보다 크다면 이쪽을 찾으러 가면 되는, 항상 같은 규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술 마실 때 진행하는 숫자 맞추기 게임 업 앤 다운 있죠. 25 업, 뭐 30 다운, 뭐 27 다운, 그래서 26 정답,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네, 그런 방식으로 찾아 나가는 방식이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의 검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체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진 검색 트리, 바이너리 서칭 트리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에 대한 서브 트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얘보다 작은 값을 찾는다면 레프트 서브 트리를 검색을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큰 값을 찾고 있다면 라이트 서브 트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재기적인 방법, 즉 리커시브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슈도 코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난 시간에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레프트 차일드냐 라이트 차일드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리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찾아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리프 노드까지 가고요. 리프 노드에서도 없다면 더 이상 검색할 게 없다, 얘는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고, 찾으면 바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검색 시간은 이 트리의 높이와 같겠죠.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은 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트리에서는 이 높이를 depth라고 부르죠. 그래서 depth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의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의 인서트하는 방법, 삽입하는 방법, 제가 강의 자료를 볼 때 한글로 써져 있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말이 안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순간 조금 멈칫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글로 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 검색 트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볼 때 한 6대4,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는 말이 한 6 정도 쓰인다면 이진 검색 트리라는 말이 4 정도 쓰이고요. 사실 한글로 된 용어보다는 영어로 된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여요. 뭔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특징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삽입의 돼서 요 그림 보시고 삽입이 어떻게 되는지,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에 계속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트리를 이어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슈도 코드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슈도 코드에 따라서 동작 방식을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언어, 자바도 좋고 C도 좋고 C++도 좋고 파이썬도 좋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한번 옮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을 때 어떻게 이어 붙여지는지, 뭐 밑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지우면 되고요. 얘가 있으면은 얘는 라이트 차일드니까 그대로 땡겨서 이어 붙여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레프트 차일드의 라이트 차일드다, 그럼 얘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하나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카피를 해주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바이너리 트리를 기반으로 하되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트리들이 있어요. AVR 트리도 있고, 레드 블랙 트리도 있고, 레드 블랙 트리는 적흑나무, 레드 적색이죠. 블랙 흑색이죠. 얘는 나무죠. 그래서 적흑나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적흑트리라고도 부르고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자와 같이 적흑나무라고도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책에서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흑나무라고 용어 자체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그렇게 제가 권장하진 않고요. 그냥 레드 블랙 추리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드 블랙 추리는 바이너리 서칭 툴이랑 거의 동일하지만 구성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의 검정색 혹은 빨간색 둘 중에 한 가지 색깔을 반드시 칠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루트 노드는 반드시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블랙 노드여야 하고요. 그리고 리프 노드, 자식이 없는 노드는 모두 블랙 노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신의 노드가 레드 노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식은 블랙 노드여야 하고요. 루트 노드에서 임의의 리프 노드까지 이르는 경로에서 만나는 블랙 노드의 수는 모두 같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리프 노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단 노드가 아니라 레드 블랙 트리에서의 리프 노드는 모두 닐 혹은 널이라고 부르는 널 포인터가 있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짜리 트리가 있다면 여기에 닐, 여기에 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소가 하나인 거지만 끝에 임의적으로 모두 채워주는 거예요. 항상 균일하게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4번인데요. 자, 보시면 루트 노드에서 어떠한 경로를 가든지 간에 제일 끝까지 가는데 만나는 노드의 블랙 노드의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루트에서 제일 밑까지 찾아가는 동안 똑같은 n개의 블랙 노드를 만난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빠르게 끝까지 찾아가는 경우에 n개, 즉 n시간 n 이내에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노드가 레드인 적색 노드인 경우에는 자식은 반드시 블랙이죠. 그래서 흑적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죠. 흑 이렇게 되면은 레드가 없으니까 더 짧은 거죠. 따라서 얘가 아무리 길어봤자 레드 노드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2보다 n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2의 n보다는. 따라서 얘 전체는 n의 순서로, 즉 블랙 노드의 개수만큼, 즉 뎁스만큼의 수 이내의 검색이 가능한 툴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툴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2의 n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예요. 이 n이 전체 노드의 수의 n이 아니라 루트에서부터 말단까지 내려갈 때 만나야 하는 블랙 노드의 개수인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이 4개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루트는 블랙이고 리프도 블랙이다. 그래서 위와 시작과 끝은 검정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색이 있다면 그 이하는 검은색이다. 그리고 빨간색은 절대로 연속해서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빨간색은 절대로 같이 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블랙 노드의 수,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블랙 노드의 수는 모두 같다. 그래서 규칙 요 4가지만 기억하시고 만드시면 나름 좀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으신다면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서칭 트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런 트리를 레드 블랙 트리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 있고 레드, 블랙, 레드.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경우에도 검은색은 세 개죠. 네. 자, 실제로 트리를 이렇게 그리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현은 하나의 너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 구현할 때에는. 네, 메모리가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지만 실제 모양은 얘를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네, 만들어주는 게 레드 블랙 트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트리를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알면 이 트리를 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서칭하는 방법은 당연히 똑같은데 얘는 바이너리 서칭 트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따라서 바이너리 서칭 트리의 검색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삽입과 삭제는 바이너리 서칭 트리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트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레드와 블랙 마킹을 통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집어넣은 트리를 할지라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양과 네, 레드 블랙 트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검색 방법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 블랙 트리에서의 삽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삽입과 같지만 동일하게 먼저 삽입을 합니다. 한번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규칙이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삽입하자마자 삽입된 노드는 우선 레드로 색깔을 칠해봐요. 그리고 나서 위배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임의로 새로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를 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라는 노드를 삽입을 했을 때 그러면 X라는 노드를 삽입했는데 삽입이 끝났는데 이 삽입이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의 삽입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삽입이 완료됐어요. 그랬는데 이 X가 여기에 삽입이 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 부모가 블랙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네,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레드라면 부모가 레드라면 레드는 연속적으로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특성이 3번 규칙의 특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네, 우리가 얘가 검은색이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때 삽입했을 때 이 아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삽입은 리프 노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노드가 부모 노드가 레드인 경우에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레드일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자, 먼저 경우의 수를 나눠요. 그래서 부모의 부모를 페어런츠의 페어런츠에서 p의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부모면 얘는 삼촌, 네, 엉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형제니까 시블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블링 노드, 형제 노드라고 그래서 부모의 형제 노드인 시블링 노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엉클 노드가 더 맞아요. 네, 엉클 노드라고 저 같으면은 그렇게 부르겠는데 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지금 빨간색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시블링 노드, 네, 형제 노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얘가 만약에 레드라면 네. 얘와 얘는 반드시 블랙이 되어야 되죠. 왜냐면 얘도 레드고 얘도 레드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레드라면 얘가 블랙이고 얘도 블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얘가 레드인지 블랙인지에 따라 처리할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레드인 경우를 우리는 케이스 1이라고 두고 블랙인 경우를 케이스 2라고 두겠습니다. 만약에 S가 레드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와 관련된 요 세 개의 노드의 색상을 모두 반전해 줍니다. 그러면 레드는 블랙으로, 블랙은 레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 같아지죠. 하지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부모와 또 다시 리컬시브하게 재기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비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까지 다 올라가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블랙이라면 여기서 종료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얘의 부모가 또 레드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뒤집어 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삼촌인 이 S 노드가 블랙이라면, 그리고 X가 부모의 오른쪽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얘네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X가 올라가고 P가 내려가게 돼서 X가 P의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이 규칙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레드가 됐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되든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왼쪽 자식이라면, 케이스 2에서 왼쪽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요 위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P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얘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검은색이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빨간색이 되고 얘는 블랙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좀 간단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로 어떤 여대에서 학생들이 직접 노드를 삽입하면서 색상이 바뀌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충 자료로 넣어 드릴 텐데, 걔를 보면 의외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삭제 방법입니다. 자, 삭제는 삭제 노드에 자식이 없거나 한 개만을 가진 노드로 제한을 해도 됩니다. 자, 뭐 이유는 교재 14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죠. 14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페이지 번호가 전혀 다르네요. 딴 내용이 나와 있네요. 146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교재 강의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165페이지에서 네. 166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설명할게요. 네. 그냥 간단합니다. 네. 제일 끝에 있으면 그냥 삭제하면 돼요. 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뭐 밑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나 지우고 내 자식을 내 위치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혀 변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자, 만약에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노드가 M이라고 했을 때, 네, 한번 고민을 해보죠. 삭제해야 할 노드가 레드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어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랙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레드라면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레드라면 그냥 지우고 올려 붙이면 돼요. 그쵸? 블랙인데 자식이 하나고 레드야. 그럼 얘 지우고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네,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뭐 똑같은 내용인데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이어 붙여서 올렸는데 여기의 색깔에 따라서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네,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둘 다 블랙인 경우에 문제가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모든 경로의 블랙의 노드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줄었으면 이쪽의 경로에서도 하나가 줄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줘서 양쪽의 수를, 즉 여기까지는 수가 동일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블랙 노드의 수와 여기에 블랙 노드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한 추가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M이 삭제되고 X가 올라온 다음에 P가 레드인 경우라면 케이스 1, P가 블랙이라면 케이스 2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다시 케이스 1은 네, 오른쪽이 다 블랙이고 아니면 네, 1에서 블랙과 레드, 얘는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스테리스크에서 와일드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1-2-1, 1-2-2로 나누어서 네, 블랙, 레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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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블랙, 블랙, 레드, 뭐 이렇게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요 두 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네, 요 경우 네, 여기가 레드고 여기가 블랙인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2번은 또 다 블랙인 경우 똑같이 요런 경우 또 요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 페어런츠가 블랙인 경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레드인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네, 얘인 경우에는 P가 레드이기 때문에 얘가 레드일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지만 얘가 레드인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레드인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블랙이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뭐 하지만 네, 1-2와 2-2는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묶어주고요. 네, 마찬가지로 1-3과 2-3도 얘를 와일드카드를 두고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와 얘 해서 총 5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케이스 1일 때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레드였어요.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요 2개의 색상만 바꾸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블랙, 여기가 블랙 하나, 여기도 블랙 하나죠. 이렇게 갔을 때 하나,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동일해지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블랙의 수가 동일해지게 됩니다. 얘의 레드도 블랙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삭제가 또 동일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왜냐면 얘가 블랙이 하나 늘고 여기에 또 레드가 블랙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양쪽이 동일해지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블랙, 그 다음에 레드, 블랙의 순서로 배치를 해주시면 네, 동일한 뎁스로 네,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냥 S를 레드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동일한 경우고요. 네. 만약에 근데 이 경우에는 다시 1-1이나 1-2나 1-3의 문제로 다시 환원을 해주게, 얘를 우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동일한 문제로 요 3개의 경우로 다시 재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른 케이스로 넘겨서 해결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교재 내용과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자료로 올려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들을 보시고 조금 더 네,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B트리예요. 네. 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별이 100개도 모자릅니다.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실제로 구현에서도 이 B트리를 사용하는 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체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디스크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 비트리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 블록을 읽어올지를 빠르게 찾고 데이터 블록을 읽어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당 레코드들을 읽어오기 위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비트리 알고리즘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 혹은 알고리즘 교과목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얘 빼면 시체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반드시 한번 구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B트리를 구현해 보는 것을 숙제로 내줬어요.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B트리 구현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들 다 잊어도 B트리 하나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B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트리는 네, 디스크의 접근 단위로 네, 블록,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를 접근할 때는 블록 단위 혹은 페이징 단위로 데이터를 4KB 혹은 8KB 혹은 16KB씩 한 번 읽을 때마다 읽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바이트씩 한 번씩 이렇게 읽어오면 이게 사실 디스크 한 번 읽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CPU에서 명령어 한 10,000번 수행하는 것과 거의 혹은 10만 번 수행하는 것과 버금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컴퓨터 입장에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디스크를 읽어오는 횟수를 줄이는 게 성능에 무엇보다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디스크를 읽어오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검색 트리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때는 뭐 노드 100개짜리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광역시에 주민 정보를 넣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사람들,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0% 소득 하위 70%의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잖아요. 그 재난소득. 네, 재난소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70%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검색을 하는 것도 뭐 몇백만 명 혹은 몇천만 명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이거를 램에다가 더 올려놓고 검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올리고 내리고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트리들은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잖아요. 하나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 꼴랑 하나 읽어서 또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러지 말고 얘를 좀 데이터를 크게 놓고 크게 놓자. 이 안에 없으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해서 이만큼 읽어서 또 찾고 이만큼 읽어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읽어올 때 읽어올 수 있는 만큼 읽어와서 찾아보고 그 다음 거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횟수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트리의 높이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빠르게 검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비트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너리였잖아요. 영어로 한글로 이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비트리의 형식은 다진 검색 트리라고 합니다. 네, 다진 서칭 트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진 검색 트리로 바이너리 서칭 트리랑 유사하지만 하나의 노드의 키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노드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저장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디스크 접근 횟수를 줄여서 안정적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비트리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리는 키값들이 K개 존재합니다. K개. 그래서 0번부터 K-1번까지의 키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키값들은 만약에 뭐 3, 9, 20, 뭐 1000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14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루트 노드에 가서 얘보단 크네? 얘보단 크네? 얘보단 작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얘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키값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여기를 읽으면서 찾다가 찾으면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작다가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그 중간 사이 어딘가, 그러면 또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즉 키 i-1보다 크고 키 i보다 작은 ti를 계속해서 찾다 보면 원하는 원소를 찾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키값들의 나열이 있으면 그 키값들 사이에는 C 언어로 얘기하면 포인터, 자바나 파이썬으로 얘기하면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다진 검색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B트리는 균형 잡힌 다진 검색 트리로 만들어져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예요. 1번과 2번.
첫 번째는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2분의 k의 플로어 함수에서부터 k개, 즉 k가 5개라면 모든 키값이 5개가 저장이 돼야 돼요. 3개, 4개, 네, 5개. 그러면 키값이 1, 2, 3, 4, 5. 뭐 당연히 실제는 0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k-1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키값이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키값이 최대는 당연히 k개고요. 최소값이 2분의 k의 개수다. 그러면 5의 2분의 k면 2.5인데 정수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플로어 함수, 바닥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버림. 그래서 이 최소 2개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5개인 경우에. 그러면 10개인 경우에는 최소 5개에서 죄송합니다. 10개. k가 10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에 5개에서 10개 사이에 키값이 저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깊이를 가진다. 즉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뭐 실제로는 2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트리의 노드 구조는 네, 부모 노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네, 자신의 부모를 가리키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하나 있고, 0번 키값, 그 다음 레퍼런스, 1번 키값, 그 다음 레퍼런스, 그 다음 키값 계속 가다가 마지막 키값, 레퍼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서 딱 왔는데 이 키값과 비교했는데 이 키값은 내가 찾는 값보다 커. 그럼 여기로 가면 돼요. 근데 이 키값이 내가 찾는 값보다 작어. 그러면 그 다음 키값을 봅니다. 또 작어. 그럼 그 다음 키값을 보고 또 작어. 그 다음 키값을 보는데 얘가 커. 그러면 얘 직전에 있는 얘를 찾아가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탐색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찾으면 그냥 끝이에요. 네, 찾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끝입니다. 아, 찾았다 하고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 키값에 해당하는 PI는 내가 디스크에 어디 저장돼 있어라고 하는 해당 페이지 혹은 블럭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키값에 해당하는 레코드는 요 블럭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블럭 혹은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죠. 페이지. 네, OS가 외부 저장 장치에서 읽어오는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일반적으로 4K 또는 8K 또는 16K 바이트의 크기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B트리에서는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 슈도 코드가 있는데 슈도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X를 삽입할 리프 노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하듯이 X를 검색을 해요. 그러다가 리프까지 가. 그리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큰 애를 찾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삽입할 X의 값을 아래다가 삽입을 해요. X 이렇게. 근데 얘의 K가 만약에 5였는데 X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원소가 6개가 됐어. 그러면 안 되죠. 왜냐? 2분의 K 플로어 함수부터 K개 사이에 원소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실행을 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 오버플로우로 가서 R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만약에 R의 시블링 노드, 형제 노드 중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면
x를 삽입한 오버플로우 된 키에서 하나의 값을 옆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레프트 차일드고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차일드에다가 넘겨줄 때에는 가장 큰 값을 넘겨주면 되고요. 내가 오른쪽 차일드라서 레프트 차일드에다 넘겨주고 싶다면 가장 작은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바이너리 트리를 기억하시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형제 노드들에도 부모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좌우에 있는 어디에도 데이터를 넣어줄 수 없다면 얘를 쪼개요. 쪼개서 이렇게 하고 값을 부모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둘로 분할하고. 그러면 여기에 6개니까 나누기 2하면 세 번째죠. 세 번째 값을 부모에다 주고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포인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부모 노드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모 노드에 대해서 호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루트 노드에 7, 13, 25, 34가 저장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때 9와 31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9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 7, 13, 요 중간에 여기로 가서, 네, 여기서 할게요. 네, 여기로 가서 8, 10, 9 집어넣어도 오버플로우 안 나네. 끝. 네, 이번엔 31을 집어넣기 위해서, 네, 쭉 가다가 요 사이에 여기로 가서, 네, 27, 28, 30, 30, 여기네. 31 집어넣고 오버플로우 안 나죠? 5개니까 오케이, 아무런 문제 없죠. 네. 그 다음에 5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5는 7, 나보다 크네. 그럼 여기네. 여기로 갔습니다. 1, 2, 3, 4, 여기네. 5 집어넣고 6 했는데 K가 현재 5인데 크죠? 총 6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봅니다. 6개가 돼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으니 옆에 한번 보니까 옆에는 아직 3개야. 2개의 여유가 있네? 그러면 제일 큰 놈 너 가. 그러면 제일 큰 놈이 여기로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여기에 6이 가면 얘가 7인데 얘보다 큰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작은 값이 왔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바꿔줍니다.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7이 돼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39를 또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링크로 가서 여기에 39 집어넣었더니 오버플로우가 또 발생을 하네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옆에 노드에다가 옮기려고 봤더니 옆에 노드도 지금 현재 풀이야. 어쩔 수 없이 이 위로 올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6개니까 40을 올려주면 되겠죠. 부모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40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40 올려주고 40을 기준으로 해서 2개로 쪼개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25, 35, 36을 넣어볼게요. 23, 35, 36. 그럼 23은 여기고 여기니까 여기다 23 아무런 문제 없고요. 35 넣으면 여기네. 여기 35 아무 문제 없어요. 36을 넣으면 네, 여기네. 여기 또 36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32를 넣으려고 하면 여기네요. 여기에 32를 딱 넣었더니 또 오버플로우가 나요. 근데 이쪽도 풀, 이쪽도 풀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중간값을 잡아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오버플로우가 나서 32를 선택해서 올렸습니다. 32를 올려서 분할을 딱 했어요. 이랬는데 부모도 또 오버플로우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30일을 기준으로 올리고 네, 얘네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 분명히 노드는 플로우 함수의 2분의 k개에서 k개 사이라고 했는데 얘는 하나인데요. 오면은 2개에서 5개 사이여야 되는데 왜 1개밖에 없죠? 네, 첫 번째 규칙이 루트는 제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규칙을 보시면 네,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루트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삭제 과정도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리프 노드가 아니라면 리프 노드가 아니면 만약에 지우려고 하는 V가 네, 삭제하고자 하는 V X를 갖고 있는 노드죠. 네, 여기에서 X를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X를 지우려고 키인데 V가 리프 노드가 아니면 이 X와 X의 바로 다음 값인 Y를 가진 리프 노드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X를 제거해요. 이때 하나가 지워져서 리프 노드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한다면 얘는 반대로 병합을 하거나 딴 데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 언더플로우를 호출합니다. 클리어 언더플로우는 이웃 중에 여분이 있으면 하나 받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노드와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치면 또 이제 부모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죠. 왜냐면 얘와 얘를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값이 여기로 내려와야지 얘를 합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도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또 다시 리커시브로 부모 노드에 대해서 계속 호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네, 여기서 7을 삭제하고자 한다. 7이 여기 있네요. 그냥 지우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엔 4를 삭제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 그러면 4에서 바로 인접한 값과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다음 값이라고 그랬죠. 4의 바로 다음 값이 5였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교대했어요. 그리고 4를 지우면 얘가 언더플로우가 나요. 그러면 이웃 중에서 여기서 가져오면 얘도 언더플로우니까 안 되고 얘는 하나 여유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3을 빌려옵니다. 3을 빌려오면 3이 여기로 들어오면 얘와 얘가 안 되니까 또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3, 5 이렇게 되는 네, 결과. 그럼 여기서 이제 9를 삭제한다면 얘를 삭제하면 얘가 또 언더플로우가 되죠. 그러면 네, 언더플로우가 되므로 옆에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얘도 언더플로우 되니까. 이 경우엔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8을 내리고 네, 5, 6, 80이라고 병합을 딱 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또 부모가 언더플로우네요. 그러면 이웃에서 형제 노드에서 가져오려고 봤더니 얘도 가져오면 언더플로우나. 그러면 또 합쳐야 되겠죠. 3, 15, 19, 21을 합쳐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삐트리였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련된 유튜브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해당 유튜브 자료를 보면서 보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아마 코딩을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슈도코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잘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차원 검색이에요. 다차원 검색은 키가 하나가 아니라 키가 여러 개인 경우를 우린 다차원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뭐 키값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2개가 되면 하나일 때 되고 2개일 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되는 거로 우리가 흔히 증명을 하니까 2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필드로
이루어진 검색을 우리는 다차원 검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3개의 다차원 검색 트리와 하나의 다차원 저장 검색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요. KD 트리와 KDB 트리, 그 다음에 R 트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드 파일은 사실 검색과는 상관이 없는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인데 실제로는 다차원 검색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별도의 파일 처리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배우는 부분이 아니라 파일 처리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알고리즘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해하시고 코딩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바이너리 서칭 트리랑 그 다음에 B트리, 그 다음에 레드 블랙 트리, 얘네들만 다 이해가 되면 얘네들은 다 응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요 부분들은 그냥 쉽게 개념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D 트리입니다. KD 트리는 각 레벨에서 필드를 번갈아 가면서 검색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키가 2개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첫 번째 키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로, 다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키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로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형태를 KD 트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한 레벨에서는 한 가지 규칙만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만약에 3개라면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총 K개의 필드를 사용하는 검색이라면 K개의 레벨을 내려가면서 검색에 사용하는 필드가 일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가 2인 경우에는 2레벨을 내려가면서 일치를 하고, 3개라면 3레벨,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에서 B트리라든지 레드 블랙 트리라든지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 레벨은 얘가 기준값으로 얘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 레벨에서는 두 번째 키 값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결정해요.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은 세 번째 거. 여기서 0이니까 0번 원소, 레벨 1이니까 1번 원소, 레벨 2니까 2번 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K-1레벨일 때는 K-1번, K레벨일 때는 다시 죄송합니다. 0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순회하는 거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쉽게 모듈러스 연산 쓰시면 해결됩니다. 뭐 K개의 키값이 있다면 레벨 플러스 1 모듈러스 K 하면 해결되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레벨 모듈러스 K 하면 만약 K가 5라면 0, 1, 2, 3, 4, 0, 1, 2, 3, 4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레벨이 하나 증가하더라도.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키값이 2개라고 한다면 처음에 50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애, 10이니까 작죠? 이쪽에 있고 80이니까 크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준이 70, 두 번째 키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보다 작은 20이 여기 와 있고 얘보다 큰 85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85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중복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애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키가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1과 2고 하나는 3과 2인데 얘네들이 같은 애는 아니니까요. 그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10이 이쪽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 0, 1, 0, 1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계속 접어나가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땅 따먹기 하듯이 반씩 나눠서 찾아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처음에 50, 50이죠. 그래서 50,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한다면 X값이 50이에요. 그쵸? 그럼 X값이 50인 모든 걸 기준으로 해서 작은 애는 이쪽, 큰 애는 이쪽에 들어가요. 그쵸? 네, 그래서 네, 10이 작으니까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85는 크니까 이쪽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눠졌죠. 얘는 70으로 기준으로 해서 Y값이죠. Y값이 70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얘는 8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5가 들어왔으면 25는 다시 10보다 크니까 여기죠. 네, 이쪽에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40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네, 70은 네, 여기에 오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럼 또 다시 들어오면 요 중에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결정하는데 네, 작은 값이니까 죄송합니다. 작은 값이니까 이쪽에 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를 접어 나가는 거예요.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잘라놓고 얘를 자르고 얘를 자르고 계속 잘라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지 찾는 거죠. 왼쪽 종이, 왼쪽에서 아래 종이, 아래에서 또 왼쪽 종이, 왼쪽에서 위에 종이,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원하는 값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네, KD 추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 찾기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겨서 상당히 효율이 좋게 나오는, 그리고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올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삭제를 진행을 할 때에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를 진행을 한다. 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얘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붙여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올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네,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KDB 트리인데요. KDB 트리는 KD 트리의 B 트리의 특성을 결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키가 여러 개 있겠죠. 얘는 다차원 키로서. 네. 다차원 키로 여러 개의 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KD 트리의 다차원 키의 B 트리의 특징인 네, 디스크의 한 페이지가 한 노드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고 네, 밸런스드 추리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K차원의 공간에서 하나의 점에 해당을 하고 자신이 속한 공간을 담당하는 색인 노드들을 따라서 처리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뒤에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설명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노드 하나에는 K차원의 공간에서 한 영역을 담당하게 되고, 루트 노드는 K차원 공간 전체를 커버하고, 이하 노드들은 점점 K차원의 공간의 부분 영역들을 담당을 하면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이 분할이 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담당 영역을 합치면 K차원의 공간이 되는, 그리고 리프 노드는 실제로 리프 노드에 가야지만 데이터의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 놓고 얘는 얘만 다루는 거예요. 얘는 얘만 다루고 얘는 얘만 다룹니다. 그럼 또다시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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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은색 지점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위를 이렇게 좁혀나가면서 트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 이 빨간색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페이징 기법이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할당이 됩니다. 메모리에서 용량에 맞게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니까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배웠거나
배우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다음 학기에 배우나요? 네, 정확하게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요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식 노드에서 계속 분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R트리입니다. R트리는 B트리를 그대로 쓰는데 차원을 확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검색 트리를 만들 수 있고요. 모든 레코드는 리프 노드에서만 가리키게 하는 방식은 이전의 KDB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차원의 도형을 저장을 해서 점, 선, 면, 폐공간, 각종 도형들을 저장을 해서 이러한 영역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저장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R이라고 하는 미니멈 바운딩 렉탱글로 근사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이런데 실제 영역은 이렇지만 얘를 우리가 딱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략 그러니까 외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영역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영역이 뭐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두 가지로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기 때문에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점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네. MBR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A는 키값이 8과 100이고 네. B는 키값이 4와 10이고 네. C는 6과 35고 D는 1과 10입니다. E는 6과 4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값들을, 키 값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름들을 네, X축, Y축을 키 1을 네, X축으로, 키 2를 Y축이라고 놓고 좌표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네,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A부터 네, L까지 네, 모든 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R1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R1을 잡고 R2를 잡고, 그럼 다시 이 안에서 R1에서 네, R3 잡고 R4 잡고 네, R5 잡고 그 다음에 R6 잡고 R7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끝에만 해당 레코드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트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R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삽입을 하는 방법도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M 삽입 후에 네, N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M도 삽입하고 N도 삽입하면 R7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늘어나고, 여기에서 다시 네, M 삽입하고 N을 삽입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럼 다시 깨서 네, 영역을 다시 이렇게 R을 크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재분배를 한다. 네. 그 다음에 다시 Q를 삽입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네, P를 삽입하고 네, O를 삽입하고 네, P를 삽입하고 Q를 삽입하려고 했을 때 또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얘도 다시 쪼개서 영역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얘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그리고 코드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알고리즘 공부가 되시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드 파일인데요. 트리도 아니고 얘는 그냥 파일을 저장하는데 공간을 서로 배타적인 격자 영역으로 나누어서 파일들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 속하는 레코드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검색 키값이 저장되는 위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검색 트리와 좀 유관한 형태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를 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네, P1 영역에 이렇게 저장하고 네, 이럴 경우에는 나눠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한다, 파일들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시면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네, 지금 영상을 이렇게 멈췄다가 보았다가 멈췄다가 봤다가 하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 그래서 계속 파일이 늘어나면 영역을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일자 스케일링 배열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드 배열로 이렇게 관리하기도 한다라는 거 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code.cu.ac.kr 네, 디크 코드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 과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